분열 카드 셋. 분열 카드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요새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당을 향한 카드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요. 일단 그 카드가 뭔지 정리 좀 해보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는 민주당의 세 개의 카드가 있는 건가? 우선 이게 어제 나왔어요. 친명계 모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 거기서 한동훈 대표 특검을 촉구하고 있어요. 특히 이 당원 게시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친한 친윤 갈등인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친한 친윤 반응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갈라치기 의도 아니냐? 일단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2월 10일로 미뤄졌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여당이 갈등 상황인 거죠. 내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탈표를 기대하는 거 아니냐. 역시 이거 분열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 추가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죠. 한동훈 대표 말 바꾸기 사례를 찾아라. 모아라. 그럼 이게 말을 바꿨다? 한동훈 대표의 약간 지적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 내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려는 건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특검 관련해서 여야의 이 반응인데 우선 이 야당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이 특검법 재표 결과 관련된 얘기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딸, 장인, 장모 등 가족이 여론조사에 동원됐다는 온가족 드루킹 여론조사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총극을 연출하며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제 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날 의결을 하기로 이렇게 되었고요.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 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을 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12월 11일 날을 제 의결 날짜로 합의했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지금 아까 그림으로 세 가지 카드 소개해드렸는데 분열 카드로 보이십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좀 여유가 생겼고요. 현재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위증교사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으면 아마 내일 바로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바로 김건희 여사 이슈로 해서 덮기를 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무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10일까지 좀 늦춰도 될 만큼 어떤 정치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정치적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집안 싸움이 아주 크게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하고 친윤계 사이에 이제 어떤 간극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지난 두 번째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때는 최소 4표 정도 이탈표가 있었는데 한 4표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갈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좀 더 볼게요. 이런 의도 아니냐는 겁니까? 지금 당장 어떤 수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저는 그 양문석 의원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이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그럼 이것이 이제 통과될 거고 그럼 대통령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그럼 거부권 행사되고 난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이 다시 재의결을 왔을 때 만약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전열도 완전히 그 대우도 흐트러질 수가 있는 이게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의원이 처음에 한동훈 특검법을 냈을 때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조금 뜬금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응수를 한번 국민의힘이 좀 타진해 보는 걸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이렇게 좀 보이고요.
단지 저는 양문석 의원이 오늘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국민들이 양문석 의원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예. 국악인들 기생이라고 평가하신 분이거든요. 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신 분이고 두 번째 지난 총선 때 예. 어쨌든 딸 명의로 부정대출을 받았는데 예. 그 아파트 처리는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꺼낸 카드가 있는데 이게 분열 카드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특검 촉구가 얘기 나왔고요. 주장이 나오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미룬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말 바꾸기 사례를 모아라. 찾아라. 강성필 부위원장. 예. 말 바꾸기 사례를 찾아라는 거 이거 무슨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할 수 있는 카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뭐 5천만이 쓰는 언어 쓰겠다. 이러셨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정치인들을 못 믿는 이유가 예.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세요. 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 그랬어요. 목련꽃이 피면. 아. 오늘 첫눈 내렸는데 김포시가 서울이 됐습니까? 예.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어요. 마치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 본 것처럼. 그때 뭐 어땠습니까? 코로나였어요. 노.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초보니까 좀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전당대회 때 최병 3자 추천 특검을 약속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예, 예. 성과는 또 톡톡히 봤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병의 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뭐 사례를 모아라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이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분으로 조금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카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 사직구장 얘기했는데 그건 한동훈 대표 사진도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본인 사직구장에 있었던 모습? 뭐 그런 걸로 그때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